안녕하십니까. 이적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기이론 100문제 중에 10문제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전기능사 필기시험 전기이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안 되면 암기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쿨롱의 법칙입니다.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 여러분들 한번 정지하면은 그 일시정지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량과 전기량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전기량과 전자량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쿨롱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풀네임으로 쓰면은 입실론 제로 S분의 1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죠. 자세한 설명 더 문제 나오니까 놔두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하가 전기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자위가 있으니까 비례,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분모 분자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통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암기하십시오. 지금부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암기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공 중에 30cm 거리에 2 마이크로쿨롱, 5 마이크로쿨롱 정전하가 있을 때 작용하는 정전력 뉴턴. F는 어떻게 되겠느냐? 정지해 놓고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센티미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실 때 진공 중이라고 나오면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가면 돼요. 원래 어떻게 돼요? 풀네임이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뭐가 돼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됩니다. 그래서 진공 중이라고 하면 바로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식에서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미터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잘 두드리면 1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산기 눌러 연습하셔요. 자, 이번에는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일단 콘덴서의 병렬 접속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식을 알아야 되죠. 일시정지 하시고 얼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풀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합성 전정 용량이 구해지는데 공식은 뭘 알아야 돼? Q는 이꼬르 CV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C가 합성이기 때문에 CT라고 놓고 전압이라고 놓고 보면 이 CT를 합성 정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8과 2, 8 마이크로페럿과 2 마이크로페럿을 병렬이니까 저항이 합성 저항처럼 구한다 그러면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몇이 돼요?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니까 어떻게 돼요? 100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크로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다. 자, 평형판 콘덴서의 전극의 면적이 A, 극판이 L, 극판 사이에 채워진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이거 공식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단 푸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을 보면 이런 그림 나와요. 그러면은 이 평면이라고 하면 이게 면적, 미터의 제곱, 간격, L, 미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유전율을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정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전율 곱하기 간격분의 면적인데 단위는 페럿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따라서 A 대신에 뭘로 바뀔 수가 있어요? S로 바뀔 수가 있고 L 대신에 T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C는 이꼬르 입실론 D분의 S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사실은 이 문제가 합성 정전력 먼저 나왔지만 직류에서 저항이 먼저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기출문제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 둘이 병렬, 얘 직렬.
병렬은 직렬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EC. 얘는 뭘처럼 생각이 돼요? 병렬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항에서 병렬 연결을 R1과 R2가 있으면 직렬은 합성저항 어떻게 되고요? 그냥 더하면 되고요. 병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병렬에서는 더한 놈분의 뭐예요? 곱한 놈까지는 일단 자세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한 놈분의 곱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답은 더한 놈분의 곱한 놈 C.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고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C만 남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콘덴서에 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Q의 전압 충전되는 저장되는 에너지는 줄로 나타내라. 기본 공식, 자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기본 공식은 이겁니다. 먼저 이거를 W는 이거로 CV의 제곱을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가 있어요? Q는 이거로 CV가 있었죠. 그래서 C는 이거로 어떻게 됩니까? V분의 Q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V분의 Q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QV. 답은 4번. 안 되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2분의 1 CV 제곱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는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제를 통으로 외우시든가요. 세 번째, 정전 용량이 5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 양단에 100V 전압을 가했을 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아까쯤에 했죠. 2분의 1 CV의 제곱, 이게 기본 공식에 있어 다니는 줄이다.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의 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성질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전기력선에 틀린 것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 음전하로 끝난다. 접선의 방향이 전장의 전개의 방향이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가 같다. 서로 교차한다. 교차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은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됐으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와 같도록 정의한다.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시작하여 음전하에서 끝난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 소멸이 없다. 즉 연속적이다. 단위전하에서는 입시론 여러분 일기에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출입한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당기고 있는 고무줄과 같아 언제나 수축하려고 하며 전기장이 0이 아닌 곳에서는 두 개의 전기력선이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 중에는 무한 원점에서 끝나거나 또는 무한 원점에서 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가상적으로 그어진 선으로 전기장의 방향은 그 선의 접선 방향이다. 자, 전기력선이 생각보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맞추기는 좋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 번 읽고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다음 중 가우스 정리. 가우스 정리도 기사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면은 전속은 폐곡면 내에 전속 밀도와 상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답은 뭐예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 어디에 적용하느냐?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를 구조의 대칭이 존재하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거는 기사 수준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과 전속을 그 폐곡면 내에 포함하는 전하와 상관성을 밝히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폐곡면이라는 적분을 쓰는데 전기력선의 밀도계, 전기력선을 다 합치면 결국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우스 법칙이 전기장애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애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향후 여러분들이 기사를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공기 중에 놓여있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의 점전하로부터 50cm 거리에 있는 점의 전장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야 되죠. 자, 공식이 쿨롱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Q가 하나 빠졌죠, Q가.
여러분들 테스트 찾으라고 해갖고 원래 쿨롱의 법칙에서는 어때요? 그냥 9 곱하기 1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중이라고 생각하고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였는데 어려운 말로 쓰면 테스트 차지 또는 시험 전화가 1로 바뀌어요. 그래서 1 쿨롱을 놓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점의 힘을 세기를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계에서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Q가 없어진 게 아니라 1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Q를 주어진 걸로 쓰고 1은 생략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암기한다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보면은 여기는 입실론과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비유전율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값을 주어지고 공기 중에서는 1로 잡기 때문에 그냥 외울 때는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R제곱 곱하기 Q다. 그래서 수식을 계산기를 잘 두드리면 몇이 나와요? 7.2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기이론 100문제 중에 11번부터 20번까지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정지화면으로 놓으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운다는 생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능사 시험은 모든 자격증이 그렇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0점만 넘자. 그래서 내가 한두 문제 틀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수능에 100점 맞는 것처럼 하시면 좀 부담되니까 저도 다 100점 못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신 분들은 느낌 오실 거예요.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비유전율을 주어졌고 전속 밀도 나왔고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공식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돼요? D는 이꼬르 입실론 곱하기 2인데 입실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와 비유전율 뭐 S로 쓰는 경우도 있고 R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2를 구했기 때문에 2는 이꼴 어떻게 된 거예요? 입실론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고, 그래서 이제 공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진공중 유전율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잠깐만 설명하자면은 비유전율이랑 유전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하를 가둘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전매상수, 중매쟁이, 커플 매니저. 저는 전하와 전하 사이를 끈끈하게 할 수 있는 커플 매니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B자가 붙어 있게 되면은 진공중 유전율을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은 풀네임으로 들어갑니다. 진공중 곱하기 비유전율. 그래서 비유전율이 없고 공기 중이면은 바로 비유전율이 1이 되기 때문에 8.85 곱하기 10 안에 12승 바로 가지만 이거는 2.5를 꼭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은 뭐예요? 전속이라는 거. 전속은 어때요? 플럭스, 전기력선의 다발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속 밀도라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공식 외워서 풀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산기 안 쓰면 어렵습니다. 계산기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이기는 P점이 있고 Q점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봤죠? 저인치라 물어봤죠. 그리고 공기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F, E, V가 가볍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쿨롱의 법칙에서 힘과 힘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뭐야? 전위 또는 전위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여기서는 풀네임에서는 어떻게 돼요? F는 이꼬르 4파이 뮤가 아니죠?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인데 이는 어떻게 돼요? Q가 하나 빠지죠. 테스트 찾으라고 해갖고 1이 없어지니 1로 들어가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전위는 전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적분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론 공식은 뭐예요? V는 이꼬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Q가 된다. 제곱이 떼진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VQ 값, VP 값을 구해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여기서 따로따로 구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이 몇이에요? 1이죠. 그리고 Q가 몇이에요? 똑같죠? 마이너스 8승.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80V가 나오고 얘는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니까
90이 나와요. 그래서 180에서 90을 빼줘도 결과는 같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FEV를 같이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13번은 바로 점수 주는 거죠. 자석의 성질.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푸는 문제가 있고 말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처음에 어려우시면은 말로 되어 있는 거 여러 번 읽으십시오. 계산은 조금 계산기도 눌러야 되고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은 3번 N극과 S극이 다르지 않죠. 같죠. 그래서 3번이 다가 틀렸단 말이고 이런 비슷한 문제는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가 10웨버, 길이가 20cm인 막대 자석의 자기 모멘트. 여기서 사실 자기 모멘트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챗GPT 여러분들 재미나이 다 여러분들 넣어보면은 저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 타이핑하면 힘드니까 그냥 음성으로 해봤는데 공부가 썩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m은 이꼬르 스몰 m 곱하기 l인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여기 바로 가셔야 돼요. 근데 자기 모멘트가 뭔지를 궁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체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또는 자석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실 때 잠깐 하시고 그냥 문제는 바로 문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모멘트는 스몰 m 곱하기 l이다. 이게 단위를 봐보세요. 웨버, 센티미터, 웨버, 센티미터, 웨버. 대부분 미터로 환산해지기 때문에 맞는 것은 뭐예요? 미터로 환산한 거 계산해 보면은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해지는 거죠. 답은 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결국은 모멘트는 토크, 회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크,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 모터 관심 있는 분들, 회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모멘트와 자기장의 세기로 곱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크로스라 그러죠. 회전. 그래서 조금 자기에게서 조금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기능사에서는 그냥 그런 값 따로 넘어가시면 결국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15번째 강자성체 자석을 만들 때 잘 만들어진 놈이 뭐냐 이거예요. 강자성체. 그래서 강자성체란 말은 내부에 생기는 자력의 세기가 큰 것. 상자성체는 생기는 자기력이 작은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렸을 적에 바늘을 갖다가 못에다 붙여놓다 바늘을 갖다 못에 붙인 게 아니라 바늘을 갖다가 자석에 붙여놓는다거나 실수로 클립을 자석에 붙여놨을 때 어느 날 클립에서 자석의 성질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철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100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 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드라이버 탭을 갖다가 자석에 붙여놓거나 또는 자화시키는 자석을 꽂아가지고 결국은 업무의 좀 효율성 높이는 경우가 있죠. 하여튼 강자성체 설명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은 두 가지가 크게 있죠. 전하와 전하 사이, 좀 자석과 자석 사이인데 M이 나와 있으면 자석과 자석 사이예요. 그래서 글을 보게 되면 보이진 않지만 Q1과 Q를 전하라고 했고 자석을 직접 갖다 놔봤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봐보세요. Q 대신에 M이 바뀌었고 입실론 재료 대신에 투자율 뮤 재료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놈 찾아보세요. 마눌레그 법칙하고도 거의 유사하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은 뭐예요? 진공 중일 때, 공기 중일 때. 그래서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공 중일 때는 어떻게 돼요?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파이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 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직접 물어봤죠. 공기 중에서 자극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자극 10cm 떨어진 곳에 3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웨버의 자극이 있었을 때 여기 사이에 생기는 미치는 힘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했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6.33 곱하기 10의 4승인데 공기 중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풀네임에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하면은 4 파이 곱하기 뮤분의
1인데 4파이 뮤 제로 곱하기 뮤 s인데 지금 얘가 1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6.33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하실 때 반드시 콜롬비 법칙에서는 진공 중이냐 공기 중이냐 이걸 잘 따져서 6.33 곱하기 바로 가는 거죠. 비유전율이나 비투자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R제곱분의 M1 곱하기 계산기를 잘 누르시면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산기 연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H인 곳에 M 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M이라 하면 어떤 식 성립되는가? 이거는 이제 공식화 시켜놓은 거죠. 잘 봐보세요. 이건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고 얘는 자극 사이에 미치는 힘의 크기의 양이죠. 아까쯤에 어떻게 됐어요? E에서 E가 아니라 F에서 전하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F에서 E로 오고 E에서 V로 온 것처럼 자극에서도 돼요. 자기에서도 F에서 H로 오고 H에서 U로 가긴 하는데 이건 잘 안 나오고 H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빠진 거예요? M이 하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M에다가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되겠죠.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면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가 M이 들어가면 F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웨버가 있는 거. 그래서 M이 생략되기 때문에 테스트 찾으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웨버를 놓게 되면 그에게 미치는 힘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모르겠으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19번 자기장의 세기. 참 이게 문제가 좀 난해하긴 합니다. 저도 이 정의를 가지고 다 일일이 대입을 해보는데 맞긴 맞는데 막상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틀린 거. 자속 밀도와 투자력 곱은 어떻게 돼요? 자속 밀도는 뮤 곱하기 h인데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뮤분의 b이기 때문에 투자율을 곱한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그건 좀 시간 있을 때 보시도록 하고 일단 문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자, 20번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한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왼나사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자주 하다 보면 안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헷갈리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나오면은 오른나사 방향, 진행 방향을 돌리다 보면은 이 네 손가락이 도는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게 뭐란 얘기예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앙페르 어서 많이 들어봤죠? 앙페르. 암페어 들어보셨어요? 암페어 뭐의 단위예요? 전류 단위죠. 앙페르 프랑스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은 암페어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든지 전류의 단위로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기이론 100문제 중에 21번부터 30번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 공식을 외우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고 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비오와 사바르는 두 사람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근데 이제 비오 사바르 법칙은 꾸불꾸불한 도선이나 원형 코일 등의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편리한 법칙으로 전류에 의해 자기를 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꾸불꾸불한 전선 사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변화율로 표현해서 4파이 제곱 I 델타 L 사인 세타인데 기능사에서는 이게 뭔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비오 사바르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H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고 여기 꾸불꾸불 하는 데는 전류다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 이제 이것도 처음 보면 힘드신데 쭉쭉쭉 읽어보면 환상철심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600K의 권선을 행하여 이것을 0.5A 전류 흐르게 했을 때 기자력은 얼마인가? 공식은 뭐예요? 기자력은 V는 이꼬르 NI입니다. 권선 곱하기 전류를 곱하면 되는데 답은 쉽습니다. 600 곱하기 0.5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인데 전체적 흐름 여기에서는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기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놨어요. 기전력과 상대적인 것은 뭐냐면 기자력이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것처럼 기자력이란 것은 자석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석을 만들 수 있는 힘, 기자력. 그래서 magnetic motive force라고 되어 있죠. 자석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전력, 기자력 E나 V로 쓰죠. 그럼 얘는 F로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류는 I, 자석은 파이, 전기저항은 R인데 여기서 RM으로 쓰거나 모양을 비틀어 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석의 상대적인 개념이 전류고 자기의 저항의 상대적인 개념이 전기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기자력은 건선수갑하게 전류가 된다. 그러니까 ohm의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는 R분의 V 대신에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RM분의 F가 된다는 얘기죠. F. 마그네트니까 쓰게 되면은 RM분의 NI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자력은 NI. 자기저항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기저항은 또 나오겠지만 이 환상철심에 단면적 S가 들어가고 투자율이 들어가고 길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꼭 I나 R분의 V처럼 자속은 자기저항분의 기자력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나오니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저항이 1000 암페어턴 미터 웨버고 자로의 기자력이 4만 암페어턴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공식은 F는 equal NI인데 ohm의 법칙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자속은 자기저항분의 F잖아요. 근데 자세히 잘 봐보세요. 단위가 웨버가 나오려면 이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1000이 밑으로 가고 하면 딱딱 없어지잖아요. 단위만 봐볼까요? 암페어턴 미터 웨버고 암페어턴 미터 없어지면은 웨버만 남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 잘 바꿔주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온칙대로 하면은 R분의 FM 그래서 1000분의 4만 그래서 40 웨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도저히 공식이 생각 안 나면은 단위를 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만 나누기 1000 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의 길이에 어떻게 되고 자로의 면적과 투자회로 곱은 어떻게 돼요? 뭘 자기저항에 대해 공식이 나타나야 되죠. 자, 이 공식은 이제 책마다 다르다겠죠. A로 쓰는 경우가 S로 쓰는 경우 있어요. 저는 S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저항은 뮤 S분의 L이에요. 이게 뭐에 비례해요?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과 단면적을 곱한 놈에 반비례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한히 긴 직선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에 여기서부터 15cm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냐? 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표절 안 그리려고 좀 해봤는데 그림 잘 못 그렸죠. 자, 그래서 암페어 주의 적분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니 공부할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을 구하기 때문에 L분의 NI인데 건선수가 없기 때문에 N을 뺀 거예요. 그러면은 L이 자로의 길이에요. 자속이 움직이는 거리. 2파이가 R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NI인데 건선수가 없기 때문에 2파이 R분의 I입니다. 이런 비슷한 꼴이 많기 때문에 무한 긴 직선인지 원형인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안 헷갈리는데 조금 하다 보면 헷갈려요. 한 번 더 하셔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21.2가 나오는 거 계산기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한히 긴 직선도체 자기장의 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형 코일에서 자장의 색입니다. 원형 코일이에요. 원형 코일. 이렇게 원형 코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형 코일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답은 이건데 얘는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 아니에요. 사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R분의 I가 된다. 2R분의 본선수가 있으면 N이 붙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될 거면 온형 코일은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나왔고 이걸 유도하면은 이 R분의 NI 권선수가 없으면 N이 빠진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전류가 5A, 감기내 수가 10회인 온형 코일의 중심 자기장이 3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 26번하고 근데 직접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대입하면 온형 코일의 중심 여기에서 자기장이니까 비오사발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10cm니까 미터로 환산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N 권수가 10회 전류가 5A 이렇게 계산하면 250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고 권수가 N인 환상 솔레네이드 뱅글뱅글 도는 그 도너츠 모양 알겠죠? 전류 갈렸을 때 자기장이 내부의 자기장이 수액이다. 비슷비슷하죠? 여기서는 2파이R에 들어가 2파이R 답은 뭐예요? 1번인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너츠처럼 돼 있죠? 그래서 자성체가 있으면 철심을 주변으로 이렇게 코일이 계속 감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이 철심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바로 뭐예요? 비오사바르 법칙이 아니라 앙페르 주의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부할래. 그래서 이렇게 된다. 2파이 R분의 NI다. 알겠죠? 네. 답은 2파이 R 1번. 29번 평균 길이가 10cm면 권수심 환상 솔레네이드 아까 똑같은 거죠. 3A 전류가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공식은 똑같죠. 그래서 2파이 R 분의 NI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2파이 R분의 NI. 그래서 길이가 몇이에요? 10cm니까 미터로 바꿔주고 평균 길이 자로의 평균 길이 이 철심 내부의 평균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만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 곱하기 전류 3A 답은 300A 턴 미터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무한 솔레노이드는 길쭉한데 철심이 있으면 여기를 계속해서 전류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내부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냐? 단위 길이당 권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은 쉬운데 개념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철심이 있으면 여기를 코일로 무한히 길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앙페르 주의 법칙에 의해서 네 공부할래 해서 이 길이가 무한이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단위 길이로 L분의 N이 되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나왔죠. 그러니까 전류를 곱하면 돼요. 단위 길이당 100.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잘 모르겠으면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다 보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 턴이죠. 암페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페어 턴 미터가 되려면 둘이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단위 길이당. 그래서 답은 10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 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공소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기 이론 100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10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방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리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고요. 자속 속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도선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한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제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 손가락은 아니고요. 자, 여기를 보실 때 이 부분이 자속이나 전류나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화살 뒤쪽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되면은 튀어나오는 방향. 전류든 자기장이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도선이기 때문에 도체에 전류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N에서 S로 B가 되니까 손가락 두 손가락을 맞춰야 돼요. 이게 B 방향인데 얘하고 반대로 돼 있죠. 이쪽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류가 튀어나오고 자속이 NS로 가는데 힘이 이쪽 방향에 내리는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먼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B를 맞추면 그 다음에 손가락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들어가는 방향인가 비틀어 주게 되면 힘의 방향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왼손 가지고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과는 다른 것만 들어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자속이 마찬가지 N에서 S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뭐예요? F죠, F. 그래서 보시면 B를 먼저 맞추고 가운데 손가락 맞추고 전류의 방향을 가운데 손가락 맞추면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있어요? F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줄 수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모양하고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플랭크의 왼손 법칙. 자, 이번에는 이제 값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F, B, I, L,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F, 힘, 자속, 전류, 도체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도체가 자기장 내에 받는 힘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직류전등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FBI인데 봐보세요. 자속 밀도니까 B죠, B. 그 다음에 길이니까 L. 전류니까 I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여기 자세히 보니까 직선 도체를 자기장의 방향과 직각이니까 몇 도예요? 90도가 되는 거죠. 사인 90도.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면 수학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아니 미터로 더 환산해 주기 때문에 센티미터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00cm가 1m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4 그 다음에 2, 1이 뭐예요? 사인 세타 90도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2가 나온다. 꼭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4번입니다. 뭐 그림이 여상하게 생겼죠? 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은 어떻게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A, B 도체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방향이 전류 방향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른다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결론부터는 뭐예요? 답은 흡입력이라면 당긴다는 얘기예요. 당긴다. 이걸 먼저 외우세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값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 방향을 할 때는 사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손가락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같으면 흡입력, 다르면 반발력인데 그림을 봐보세요. 들어갔죠, 들어갔죠. 이렇게 흘렀던 얘기예요. 이렇게 전류가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흡입력이고. 자, 튀어나왔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다르죠. 그럴 때는 뭐예요? 반발력. 일단 암기하세요. 이거는 기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기능사에서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FBI, FBI에서 하나씩 따로따로 풀어줘서 유도하게 되면은 이 공식이 나오는데 기능사에서는 결론 공식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힘의 세계를 알고 싶을 때요. 평행도선의 전류에 작용하는 힘, 도체에 작용하는 힘. 자,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 뜬금없죠? 아까쯤에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R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C만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R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죠.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왕복도선입니다. 왕복도선. 도선이 2km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이거는 왕복은 우리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당연히 힘의 방향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왕복이면은 어떻게 반발력이죠.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F는 이고 R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주는 거고 2를 곱하고 전류의 값이 100 곱하기 100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값의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자,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km니까 어떻게 돼요? 환산을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단위가 틀리게 되면은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 계산식에다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흡입력, 반발력 꼭 기능사에서 중요합니다. 왕복입니다. 자, 이번에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코일 근방의 자석을 운동시켰더니 코일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네 손가락이 이 방향이면 자석이 이 방향이죠. 이쪽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결론부터는 반대예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풀려면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의 전자유도 법칙과 렌츠의 법칙,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들,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방향이 증가하니까 얘는 반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1번. 그래서 패러데이는 권선수, 시간에 따라 자속이 변하는 것, 변압기 원리도 마찬가지, 패러데이 법칙, 발전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 아니라 2번. 제가 잘못 적었어요. 2번인데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코일의 발생은 유도기전력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럼 바로 써야 돼요. E는 이꼬르 N dt분의 d파이요. 자, 이 말하고 맞는 거 뭐예요? 시간에 따라 자석과 권수의 어떻게 돼요? 답은 얘를 그대로 표현한 거였던 거예요. 코일을 지난 자석의 몇 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n은 이꼬르 dt분의 d파이와 나중에 l dt분의 di까지 이제 같이 가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앞에 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미리 답을 내보냈죠. 우리가 이제 플레밍 앤선 법칙과 오른손 법칙 틀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자석 밀도가 쭉 나왔어요. 뚜루루루 읽었더니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하니까 플레밍의 앤선 법칙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발전기 올린 오른손 법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왼손은 오른손 똑같은데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FBI 대신에 EVB, EVB 어떻게 돼요? L 사인 세타인데 EV가 운동 속도 또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2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BLV인데 이 V가 뭐예요? 요걸 2로 써주는 게 좋겠죠. 2로. 자, 여기는 운동 방향이고는 기전력. 그래서 V를 헷갈리면 안 된다.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1회 감은 코일에 지나는 자속이 100분의 1초, 보통 1초 단위로 하는데 100분의 1초로 되어 있어요. 0.3에서 0.1로 변했을 때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N dt분의 d파이죠. 근데 이 시간의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1초에 따라서 자석 얼마나 변했느냐죠. 이걸 이제 계산식에서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dt는 이제 미분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100분의 1초를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100분의 1초 동안에 0.5에서 0.3까지 변했으니까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델타 t를 계산했고 델타 t를 계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 몇 번? 권선수가 1이니까 답은 20V가 된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기이론 100문제 중에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를 빠르게 10분, 최대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입니다. L 40mH 코일의 전류가 0.2초 동안에 10A에 변화했다.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 인덕턴스를 L이라고 쓰고 단위는 헨리, 상호 인덕턴스는 M, 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유도 법칙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거, 자기 인덕턴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나타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L dt분의 di 또는 N dt분의 d파인데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i 또는 n분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제 L이 주어져 있죠?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0.2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요? 10A가 변했고 자기 인덕턴스가 10mH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를 그냥 헬리로 바꿔주게 되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로 그림 한번 그려본 거고, 여러분들이 수식에 의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자기 인덕턴스는 건수의 어떤 관계냐. 일단 외우세요. N2에 N2, N의 제곱이에요. 사실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공식 유도 돼가지고 쭉쭉쭉 날라오는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냥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의 제곱이다. 유도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도록 하고, 우리는 시간 관계상 N의 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도에서 나왔다는 거, 네, 바로 어떻게 가시면 돼요? N의 제곱으로 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 10회를 감았을 때 자기 인덕턴스를 100회 감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지금 N의 제곱에 비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상 솔레노이드 그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을 감아 놓은 건데 10회 감았을 때와 100회 감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인덕턴스를 감았을 때. 자, 방법은 뭐예요?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회를 감았을 때의 자기 인덕턴스는 100회 감았을 때 몇 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0의 제곱은 100, 100의 제곱은 20, 100점 만이죠. 그래서 100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감았을 때 이 순서 잘 하셔야 돼요. 순서를. 순서 바뀌게 되면은 100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순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40mH, 90mH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양 코일 사이에 누설 자석이 없다면 제일 중요한 누설 자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 개수가 나오고 L1, L2, 코일 자기 인덕턴스, 코일 첫 번째 거, 코일 두 번째 거에서 생기는 자기 인덕턴스 K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M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약간의 개념 정리를 하자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자속 세타 1에 의해서 여기도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되는 거고, 또 반대로 어때요? 세타 2에 의해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M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M이 가동 족속과 차동 족속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누설이 있냐 없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설 자석이 없다는 것은 K 값이 1이다. K 값이 1이다는 거. 그래서 L1이 40mH, L2가 90mH, K는 1이다. 누설 자석이.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M은 루트 L1 곱하기 L2. 그래서 60mH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이게 지금 이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가 전기를 공부할 때 교리에서 인덕턴스, 리액턴스, 뭐 임피던스 다 그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L1, L2를 자기 인덕턴스랑 하고 M을 상호 인덕턴스랑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접속하는 걸 결합하는 것이 방향에 따라서 가동도 되고 차동도 된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정답이에요. 3번. 그래서 가동은, 가극성은 자속이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차동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 가동일 때는 플러스인데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기작으로 결합된 두 코일 합성 인덕턴스가 가동이면 플러스 2, 차동이면 마이너스 2라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답은 3번. 자,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L과 M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너무 새롭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 인덕턴스 20헬리, 코일에 5A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 에너지는 바로 공식으로 가야 됩니다. 2분의 1 Li의 제곱, L은 자기 인덕턴스 전류.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유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2분의 Li의 제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L은 20L, 전류는 5A. 그래서 계산하면 계산기를 잘 두드리셔야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험이 내일 모르니까. 답은 4번인데 아닌 거.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B는 이꼬르 투자율 곱하기 자기장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는 이꼬르 전기장이 3개, 유전율하고 관계, 상대적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가지고 같이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한번 쭉 유도된 거 집어넣어 보시면은 아닌 것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이꼬르 투자율 곱하기 H, 전개는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와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히스테리시스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결론부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자속 밀도의 1.6의 제곱에 1.6승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한다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결론은 뭐예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자속 밀도 1.6승 주파수 비례한다. 그래서 원래 공식은 히스테리시스손의 공식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속 밀도고 주파수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여기는 조금 풀었으면 이제 제가 AI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금 좋은 세상이라. 그래서 철심의 자구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히스테리시스손은 자구 마찰로 발생한다. 자구란 철심 같은 자성체 안에 자석 성질을 가진 아주 작은 영역들이 있다. 이 작은 영역들 하나의 자구를 만든다. 하여튼 자석들. 그래서 뭐 손실인데 하여튼 히스테리시스손은 1.6과 비례한다. 바로 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죠. 어느 도체의 단면을 1시간에 일시 백천만 18,000 쿨롱의 전기량이 지났을 때 전류 정의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 전류는 Y는 T분의 Q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시간으로 와 있죠. 이거는 초인데 그래서 초를 뭘로 바꿔 시간을 뭘로 바꿔 써야 되고 초로 바꿔야 되니까 3600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계산하면 5A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전류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시험 합격이라 그 말인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직렬과 병렬, 저항의 직렬, 병렬을 다 이해해야지만이 사실은 분류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거 공식을 좀 유도해 볼 필요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어때요? 뭘 알아야 돼요? 전류계를 측정 범위를 넘기려고 해서 분류계를 써야 되는데 전압계 전류계 병렬로 연결한다. 나중에 이제 뭐예요? 배울기도 하겠지만 그는 배울기는 직렬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림을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정지화면 해가지고 한번 유도되는 걸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은데 이 전류 가지고 측정을 못하니까 여기에다 분류기를 달아줘서 병렬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내부 전류계에 내부 저항이 있고 분류 저항이 있었을 때의 관계를 통해서 뭘 찾는다는 거예요? 배율을 찾는다는 얘기죠. 배율.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 뭐예요? 분류기를 물어봤단 말은 분류기 저항, 이 RS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을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RS는 M-1분의 RA인데 유도되는 거는 KCL의 법칙에 의해서 IA는 I 곱하기 RA 플러스 RS분의 R. 병렬에서 어떻게 돼요? 내 거의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상대편 저항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유도하면은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결론 뭐 갖고 가셔야 돼요? 이 공식을 갖고 가시고 어떻게 돼요? M이 뭐예요? 배율이고 얘가 뭐예요? 분류기의 저항인데 분류기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M이 몇이에요? 10이란 걸 알았죠? 네, 10. 10이란 걸 알고 저항을 내부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M을 알고 계산하게 되면은 그대로 답이 몇 번이에요? 0.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배라는 걸 알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이거는 뭐 이것도 합격이라고 주는 문제죠. 어때요? 직렬을 아느냐 모르냐, 직렬을 아느냐 모르냐. 직렬이죠. 5ohm의 저항이 5개예요. 7ohm의 저항이 3개예요.
14옴이 한 개예요. 근데 모두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개수만 꼭 곱하면 되겠죠. 5 곱하기 3, 7 곱하기 3 더하기 14, 114. 그래서 이렇게 하면 150옴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알아봤는데 일단은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는 200문제 중에 꼭 지금까지 진행된 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꼭 알아야 할 전기이론 100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최대한 10분 안에 풀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직렬 접속을 아시나요? 저항값과 상관없이 전류는 같다는 거, 합성저항은 합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1과 R2, R3, R4의 저항값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류가 같다는 것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돼요? 먼저 전체 전류 I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R1 통과한 놈이나 R2를 통과한 놈이나 R3를 통과한 놈이나 R4를 통과한 놈이 모두 같다는 걸 알게 되면 V3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곱하기 R3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합성저항을 구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0, 25옴이 되는 거고 전체 전류는 RT분의 V에서 0.5A가 흐른 거죠. 그래서 각각 0.5A가 흐르기 때문에 0.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 이게 이제 AI로 푼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설명 방법으로 푼 겁니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입니다. 이거는 병렬이란 걸 알아야 돼요. 병렬. 여기다가 여기 전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I2에 걸린 거나 R3옴에 걸린 거나 같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병렬 접속은 저항값에 상관없이 전압이 같다는 거, 합성저항은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에서 나를 알고 상대편에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I1을 구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요? 3옴이 올라가는 거고, I2를 구하고 싶으면 2옴이 올라가는데 그게 뭐예요? 전류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비례식에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전류 분배 법칙으로 하게 되면은 I1은 R2가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 드론은 10A를 2 플러스 3분의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3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I2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 R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이에요? 6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 플러스 3분의 누가 올라가요? 2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 3이 올라간다는 거, 3이.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흐르는 거죠? 여기 흐르는 거 어떻게 돼요?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5분의 누가 올라요? 3이 되죠? 그러니까 6 맞죠? 6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헷갈리겠네요.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직렬과 병렬이에요. 이 둘이는 병렬이고 얘네들은 직병렬 혼합인데 여러분들의 A, B에서 흐르는 전류,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게 보이시나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KC를 알아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이거를 전체 전류라고 얘를 뭐 1, 2 나눌 수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I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게 여기가 I3라고 하면은 I와 I3가 같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여기까지 흐르는 전류와 이 전체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B점과 C점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6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몇이 되는 겁니까? 40이죠. 그럼 여기에 전압가가 40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흐른 전류가 몇이란 얘기입니까? 5분의 40이니까 몇이에요? 20A가 되는 거죠. 20A가. D네요. C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예요. 그러니까 5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8분의 40이니까 5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푼 것은 여기에 있어요. 흐르는 거 40V, BD까지니까 BD 60이니까 BD까지 흐르는 거니까 5A예요. 그래서 5A가 어디도 5A가 똑같이 흐른다? 여기가 5A면 여기도 5A예요. 5A. 그러니까 5A가 3과 4로 나눠서 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어떻게 돼요? 7분의 3 오면 어른 거지. 상대편이죠. 상대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7분의 20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풀이 과정도 한번 정리해 놓고 보시고 AI가 푼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렬과 병렬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S를 닫았을 때는 직병렬 혼합이 되는 거고, S를 열렸을 때는 직렬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닫혔을 때는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고, R과 이루는 직병렬이 되는 거고, S가 열렸을 때는 R1과 R2가, 아니, R1과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I0와 I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 데 있어요? I가 닫힌 전류 I0의 몇 배가 되는 저항이요? R2. 그래서 조금 번거롭기만 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고 여기도 한번 보는데 봐보세요. 열렸을 때는 어떤 거? 열렸을 때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를. 그래서 합성저항 구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는 3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I0가 어떻게 돼요? 합성저항이니까 3분의 V가 되는 거예요. 3분의 V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I0의 2배가 되는 경우 얘를 2배가 될 때가 뭐예요? 이 I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합성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직렬과 병렬 혼합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 병렬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합성저항분의 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시켜서 이걸 천천히 풀면 몇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이 둘이 몇이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 몇이 되냐면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67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유저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구리도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단면적이 A, 보통 미터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고유저항은 5m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우라고 있죠. 로우라고. 그래서 길이가 있으면은 고유저항은 R은 이꼬르 로우 곱하기 A분의 L인데 이게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단면이 이제 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파이 R의 제곱이 된다는 거. 파이 R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지름을 줘줬기 때문에 R과 D의 사이는 2분의 1이 감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2분의 D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수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가가 되는 거고 AI로도 풀어보면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지름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2분의 R이고 A가 면적이 되니까 여기가 A에 들어갈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선의 반지름이 2배로 늘어나면 2배는 반지름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니까 이렇게 켜진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줄겠죠? 근데 4분의 1인데 봐보도록 합시다. 이 A가 파이 R의 제곱이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어넣게 되면 2R이 되니까 여기가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R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유계를 우리가 보통 G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 널 디텍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O로 표현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검유계 지시가 이란 말은 여기에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전류의 평형이 이루었다는 얘기 때문에 마주보는 거를 곱한다는 얘기. 그래서 유도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시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능사 시험 보러 갈 때는 마주보는 거를 곱하는 거는 마주보는 거 곱하는 같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40, x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PQ, PR과 QX를 곱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40은 x 곱하기 뭐야?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x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00 곱하기 40이니까 어떻게 돼요? 400이 되는 거죠. 자, AI로도 풀어집니다. 자, 그 다음 봐보세요. D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교류를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이 C라는 게 있다는 게
용량성 리액턴스를 아셔야 돼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또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C1이면 C1 이렇게 C1 바뀌는 거고 C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2분의 1은 오메가 C2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마주보는 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T도 검유기를 의미하는데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곱하고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C2분의 R1은 뭐 돼요? C1분의 R2가 되니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C1과 R1, R2와 C2 얘 모양 똑같은 거 뭐 있어요? 네. 자, 평형이란 거는 전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주보는 것끼리. 자, 킬오프 법칙. 자, 일단 눈대중을 해볼까요? 자, KCL과 KVL이 있는데 대부분 KVL이 조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쓰면은 기전력의 합은 뭐하고 같다?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가 이제 식인데 기전력이라면 V원으로 써져 있지만 2로 표현도 하긴 하는데 이게 기전력이잖아요. 기전력. 그러니까 저항에서 생기는 게 전압 강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음의 법칙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왼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몰면 어떻게 돼요? V1하고 V2하고 IR2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 같은 거. 1번 아니면 뭐예요? 1, 2, 4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떤 게 답이에요? 일단은 그냥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 R1 플러스 R2가 되는데 좌변을 이항할 수도 있고 우변을 이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답인가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하자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설정할 때 지금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압과 기전력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극성이 같은 거고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여기 잘못됐네요. 예, 만약에 플러스만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잘못된 건 아니네요. 예. 자, 옆에 설명해 놨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면 마이너스 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다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V1, V2를 기전력으로 모아주고 나머지 I1과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KCL로 풀어지게 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가 돼요.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방향을 설정해주고 방향에 따라 부호가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왼쪽으로 기전력, 오른쪽으로 전압강을 놔두게 되면 기능사에서는 조금 쉽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전력 부분, 부호를 잘 기억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속도가 오메가는 377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사인 교류에서 V는 이거로 VM 사인 오메가 T 뭐 이거 있는데 오메가가 뭐예요? 각속도라는 거 2파이 F라는 거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은 주파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2파이분의 370, 60Hz. 대한민국의 60Hz가 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류를 볼 때에 VM 자리가 최대값, 순식값 최대값은 실효값 곱하기 루트 2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오메가가 각속도를 의미하고 2파이 F다는 걸 기억하면은 이 주파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377T를 2파이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377은 대한민국의 상용 주파수가 적용됐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전기이론 100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 중에 제가 최대한 글을 쓰지 않게 해서 텍스트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지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번입니다. 자, 먼저 교류 사인파, 정연파를 나타낼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2는 이꼬르 10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5분의 파이에서 물어본 거는 쉽습니다.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주파수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가 주파수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연파를 표현할 때 VM 사인 오메가 t, I는 IM 사인 오메가 t 할 때 이 자리가 최대값 자리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VM 최대치로 쓴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로 쓰고 이거 플러스면은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실효값이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377t 안에 오메가 t라는 걸 아시게 되면은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오메가 t는 377t다. 그래서 2파이분의 377.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오메가 t가 각속도로서 오메가는 2파이 f다. 그래서 f는 이렇게 2파이로 나눠주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참고로 그림을 놔뒀기 때문에 이게 기본형이고 위상 차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기본형입니다. 사인파에. 자, 그 다음에 2는 이꼴 2m 쭉쭉쭉쭉 위상차로 물어봤습니다. 위상차가 뭐예요? 정연파의 시간을 두고 있는 시간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선단 말, 늦는단 말, 동의상이란 말, 리드, 레그 뭐 다 쓰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인데 사인이고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이라고 봐야 돼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면 이 둘이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더하기 빼기 하면 돼,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죠. 코사인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사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바꿔주게 되면 공식에 의하면은 코사인과 사인과 사이는 90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가 이 2파이만큼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려면 플러스 90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90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니까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예요. 0이 있다는 거죠. 0. 그래서 30과 0 사이에는 뭐예요? 몇이에요?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로 바꿔줬고 결국은 30에서 오메가 t 0을 빼니까 30이 되는 거죠. 자, 실효값을 알아요. 이것도 수학적으로는 실효값이 상당히 어렵지만 여기 보면 실효값이란 결유과 저항에 대해 같은 열 효과를 나타내는 직류값이라고 했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교류를 직류로 환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 수식 봐볼까요? 실효값은 VM은 루트 t분의 1 0부터 t까지 전압의 제곱에 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능사에서는 이거는 버리고 바로 어떻게 가야 돼요? 실효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오메가 t, 교류 정연편을 표현할 때 이 앞자리가 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값이란 걸 알게 되면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는 거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41.4를 루트로 나누니까 한내, 두 한내, 암기하셔야 돼요. 한내, 두 한내. 물론 계산기를 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00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평균값과 실효값을 아느냐, 관계를 알아야 돼요. 평균값, 실효값. 그래서 공식으로 기능사에서는 다 해결해야 됩니다. 공식으로. 이게 이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은 뭐예요? 자,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2분의 파이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0.637을 기억하셔야 되고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0.707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82에서 최대값을 먼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루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평균값도 이렇게 수학적인 적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기능사에서는 이거는 참고마시고 다 이 공식으로 가셨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했더니 382를 0.637로 했더니 600에 가깝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효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니까 424가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해석하다 보면 복소수와 극좌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복소수, Z라고 써 있으면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부로 나눠진 건데 보통 실수와 허수부로 나눠져요. A 플러스 JB로 나타나지는데 A 자리, B 자리죠. 이게 실수가 3이고 허수가 4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값 표현하기 때문에 직각상역각만 그려도 돼요. 그래서 실수축, 허수축, Z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Z는 루트 3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씌우면은 5가 나옵니다. 계산기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려서 실수축, 허수축, Z, A, B가 돼서 실수축의 제곱 플러스 허수축의 제곱을 루트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25 나오고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66번입니다. 극좌표와 복소수를 아느냐. 결국은 이
순식값 형태를 복소수나 극좌표로 모두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소수를 바로 물어봤죠. 근데 이거를 먼저 극좌표로 바꿀 수 있어요. 극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 세타 나타내는 겁니다. 세타는 먼저 보이죠? 위상은 6분의 파이. 근데 이 자리가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되냐면 시로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뉴트를 나눠주면 10이 되겠죠. 이게 6분의 파이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복소수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하겠습니다. 극좌표는 먼저 해주고 이 변환 공식 있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에 들어가는데 이 R의 크기가 시료값인 게 10이 되는 거고 세타의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시료값 들어가고 30, 30 얘를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5 뉴트 3 플러스 j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소수에서 극좌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소수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극좌표, 복소수 모두 해결해야 됩니다.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식값을 아시나요? 순식값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교류자람이나 전류가 특정 순간을 가지는 값인데 그냥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사인파나 코사인파나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항에 2파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저항만의 회로에 그림 같은 기전력을 가했다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눈대중을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뭐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냐면은 코사인 그래프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코사인 함수. 근데 여기서 코사인이 없죠.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차이는 90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1번 아니면 2번. 그런데 여기가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이 아니라 순식값이에요. 최대치니까 순식값. 최대값이 돼요. 근데 100을 갖다가 20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5죠. 5. 5가 순식값이에요. 그러니까 5뉴트가 아니라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코사인 그래프라는 걸 아셔야 되니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나 코사인 오메가 t나 같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식값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RLC 회로의 위상차를 알아야 됩니다. 위상차. 교류 회로에서 자기 인덕턴스가 1헬린 코일. 그러니까 RLC 중에 뭐예요? 얘는 L이죠, L. 자, 그래서 R만의 회로에서는 위상차가 0이고 L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빠르고 C에서는 전류가 빠르다. 근데 몇 도? 90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교류혈의 자기 인덕턴스 코일에 200V 60Hz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과 전류 상체는 몇이냐? 자, L만의 회로, R만의 회로 무조건 90도입니다. 90도란 얘기는 뭐예요? 2분의 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다 2분의 4번은 날라가죠. 2분의 파이 둘째 하나인데 일단 외우세요. 뺑글 코일을 도니까 전류가 느리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류는 전압보다 이상이 뒤진다. 전압은 전류 이상보다 뒤진다. 전압이 빠르단 말은 결국은 전류가 전압이 느리다는 얘기죠.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덕터에서는 90도 차이 난다. 2분의 파이 차이 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류가 느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압이 빠르다. 그래서 L만에서는 90, C만에는 90인데 90이 차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전압과 전류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전류가 지상, 늦다. 요건 좀 보지 마시고 90만 기억하세요. 90만. 그래서 전류가 늦고 전류가 진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압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만의 회로의 특징을 아시나요? 그래서 R만의 회로. 자, 보십시다. 회로에서 이렇게 100사인 377 플러스 60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소자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RLC 중에 봐보세요. 위상차가 없었어요. 위상차가 플러스 60, 플러스 60. 계산할 필요 없죠. 답은 뭐예요? 위상차가 없다. 동의사항이다. 순저항이란 순저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RLC에서 여기서는 동상, 여기서는 90, 여기서는 90, 2분의 파이 똑같은 말이고 여기서는 전류가 빠르고 전압이 빠르고 여기는 전류가 빠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전류가 느리고 여기는 전압이 느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0번. 임피던스, 리액턴스를 아시나요? 임피던스는 교류열에서 전류흐름을 방해하는 총저항. 그래서 전류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성분을 합쳐놓은 게 임피던스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코일과 콘덴서에서 생기는 것을 리액턴스라고 하고, 코일에서는 유도성 리액턴스, 콘덴서는 용량성 리액턴스. 그래서 XL로 표현하고 얘는 XC로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에서 직류를 인가하게 되면 리액턴스가 0이 돼요. 왜요? XL은 J 오메가 XC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오메가를 풀었으면 2파이 FL이고 이거 풀었으면 마이너스 J 2파이 F C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직류를 인가했을 때와 교류를 인가했을 때 다르는데, 교류를 인가했을 때는 임피던스가 구해지고 직류를 인가했을 때는 저항 성분만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리액턴스 성분은 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를 통해서는 R 값을 구하는 거고 교류를 통해서는 Z를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Z를 구했더니 20분의 20A 흘렀으니까 이게 O가 그냥 O가 아니라 뭐예요? O예요? Z의 임피던스 O다 그 말이죠. 직류로 갈 때는 이 사가 뭐란 얘기예요? R의 사다. 저항의 사란 얘기죠. 그러면은 Z 플러스 R 플러스 J 플러스 X로 썼을 때 얘가 5고 얘가 4고 마이너스 마지막에 이 X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직각삼각형이 3, 4, 5로 4, 3, 5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건데 일단은 조금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풀이 과정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류에서 값을 구했죠. 교류에서 값을 구했죠. 그래서 직류에서 저항값, 교류에서 뭐예요? 교류에서 임피던스 값. 그래서 결국은 식에 의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Z, R, X, 세타. 안녕하십니까. 의학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기이론 100문제. 지금 시험 중이신 분도 있겠지만 꼭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라도 가셔야 됩니다. 71번부터 80번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는 XC로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J를 붙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J는 2파이 F C분의 1로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거 똑같은 게 뭐예요? J 2파이 F C분의 1. 중요한 건 J를 마이너스 J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분모에 J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C에 따라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kHz 했을 때 50이면은 50Hz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20배의 차이 나기 때문에 20을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20. 그러면 1000인데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이제 가장 C 값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식에서 2파이 FC에서 C를 공식을 구해서 바로 3.2 마이크로 페레스 구한 다음에 공식에서 대입해서 1000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그냥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비례 반비례 관계로 해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로 해서 여러분들이 55ohm이니까 늘어난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1kHz에서 55 늘어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이번엔 RL 직렬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 회로를 이렇게 RL 직렬 회로에 교류가 인가됐다는 거. 직각삼각형만 그리게 되면 되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 어떻게 돼요? A가 X고 XL 되겠죠? 그 대신에 J가 플러스가 J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Z가 되는 거고 실수축 R, XL. 그래서 세타 값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세타를 코사인으로 구할 수 있지만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돼요? T자 이렇게 T자 R분의 XL인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분의 오메가 L로 쓸 수 있겠죠? 세타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크 탄젠트가 되겠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풀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L 직렬의 의상체를 알아야 되는데 RLC에서 혈액형하고 비슷해요. O형, 뭐 A형, B형처럼 R은 위상차가 없고 L은 전압이 빠르고 C는 뭐가 빨라요? 전류가 빨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RL 회로냐 RC 회로냐 둘 중에 하나의 성질이 나타나겠죠. 근데 전압 기준으로 따지면은 0도, 90도, 180도, 270도 이게 앞서는 거고 이게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말하면 뭐가 빨라요? 전압이 전류보다 빠르다는 거 알면 돼요. 전압이 전류보다 빠른데 90도가 아니에요. 90도는 L만 회로 C만 회로 있으면 90도가 존재하는 거고 이 세타는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성분만 하면 돼요. RL입니까? RC입니까? RL이 되는 거죠. 왜요? 전압이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RL 직렬회로입니다. RL 직렬회로. 병렬도 직렬도 성분은 똑같아요. 푸는 방식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RL 직렬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도성이라고 얘기했죠. R을 직렬회로. 자, 그 다음에 R을 직렬로 위상체를 할 수 있나요? 위상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Z, R, X, L인데 지금 중요한 거 봅시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JXL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은 4. 그러니까 Z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4, J 3인데 플러스 J입니다. RC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 플러스 J라는 걸 꼭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RL이니까 전압이 빨라요. 전압이 빠르고 전류보다 전압이 빠르고 얘는 전류가 빠르고 전류 전압이니까 3, 4번 아니 1, 2번 중에 하나예요. 위상차까지도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크기를 구할 수 있죠. Z의 크기가 몇이에요? 5죠.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또는 임피던스 삼각형 4, 3, 5 Z가 이기죠. 그래서 12A. 답은 2번인데 이제 각도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산기 누르면 37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만 잘 그리면 돼요. A가 몇이고요? 5고 A가 4고 3이에요. 세타죠. 직각삼각형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 다시 한번 풀어줬죠.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고 임피던스에서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을 구했습니다. 자, R을 직렬을 역류를 하신가요? 역류는 코사인 세타죠.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Z, 세타, R, X.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Z분의 R이라는 거죠.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R, 8, 유도성 리트 X 6이고 플러스 J 6이 되는 거예요. Z는 어떻게 돼요? 8 플러스 J 6이 되는 거죠. 200을 했을 때 전류는 크기는 어떻게 됐지? 크기는 6, 8, 10, 10이 나오죠.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또는 Z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니까 10이 된다는 얘기죠. 전류는 몇이에요? 10분의 100이니까 10A. 답은 1번인데 이상까지 이제 찾은다면 어떻게 돼요? 직각상에 그리면 되죠? 8, 6, 10이죠. 세타. 코사인 세타 몇이에요? 10분의 8이죠. 80%. 답 1번이 되겠죠. 전체적인 거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풀이 방법으로 AI를 통해서 했습니다. 챗GPT를. 그래서 Z를 구하고, Z를 구한 다음에 10 구하고, 코사인. 결국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된다. ZRX. 자, 그 다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R을 직렬에 해서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오음의 법칙을 아시나요? 봐보세요. I는 R분의 V인데 교류를 오게 되면 R의 확대가 되죠. Z분의 V. 또는 리액턴스 또는 XL분의 V 또는 XC분의 V.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 아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쉽게 나왔어요. 뭘 먼저 해버렸어요. 직렬이라고 힘들게 구하려고 했더니 임피던스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뭘 물어봤어요? 전류 물어봤죠. I는 Z분의 V. 뭐예요? 12.4분의 100이에요. 근데 구할 줄 알아야겠죠. XL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8.1인데 XL은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L이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여기다 60 곱하기 30 곱하기 10 3승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RLC 직렬의 전류 크기를 아시나요? 여기다가 그러면 J5를 붙일 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J2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에우라 할 때 어떻게 이랬어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XL.
플러스 j xl 용량성은 마이너스 j xc분의 1로 외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c죠.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z를 구하면 z는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4 플러스 j5 마이너스 2니까 뭐만 남아요? 4 플러스 j 3만 남죠. 그러니까 크기가 몇이에요? z의 크기는 5가 되겠죠. 5. 그러니까 5분의 100이 되니까 20A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헷갈려야 돼요. 저도 지금 잠깐 헷갈렸잖아요. 마이너스 j xc라는 거. xc는 뭐고요? xc는 어떻게 되고요? 2파이 fc분의 1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풀이 과정을 보면은 XL, XC 들어갔죠? 근데 이제 J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유도선 레이텐스 값이 크다는 얘기죠. 답은 정말 풀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XL은 마이너스 J XL이라고 치고 마이너스 J 2파이 FL로 쓰시고 XC는 플러스요. 플러스 마이너스 XC로 쓰시고 마이너스 J 2파이 FC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자, 18번 RL 병렬의 어드미턴스, 서셉턴스 다 아느냐 물어봤죠. 이제 모르면 공식을 바로 외우셔야 돼요. 답은 4번인데 우리가 이제 병렬은 키로프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R분의 1, JXC, XL분의 V 해가지고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각삼각형 그림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드미턴스가 되고 G가 되고 얘가 반대로 그려야 되겠네요. 반대로 플러스 J이기 때문에 RL 병렬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컨덕턴스, 서셉턴스. 자, 이게 이해 안 되신 분들 시험이 내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그대로 역수 취해 준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 좀 더 빠르게 마지막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R을 병렬으로 아느냐? 이것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류를 먼저 구하는 게 더, 저 같은 경우는 전류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풀이 과정이 다르게 풀었는데, 어드미턴스 개념, 임피던스 개념 풀었는데, 여기 I가 어떻게 돼요? IR이 되는 거고, 이거 뭐가 돼? IL이 되죠. 근데 값을 줬어요. 25옴. 이게 뭐예요? 15옴이죠. 근데 J를 붙여줬네, J를. 그럼 여기는 I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분의 12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6A가 되는 거고 IL은 복소수 개념인데 어떻게 돼요? J15분은 어떻게 돼요? 120이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8A가 됩니다. 그래서 I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R과 IL이 돼서 6 마이너스 J8이니까 이 복수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에서 10이 됩니다. 10. 이게 이제 제가 푸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이제 교재들은 이렇게 정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을 봐보세요. Z를 1을 구했어요.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푼 다음에 12ohm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풀었어요. 별에는 이제 저처럼 IR 따로 풀고 IR 따로 풀어서 이게 복소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6 마이너스 8이, J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임피던스에 구하는 것처럼 복소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것도 공식대로 풀면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유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답은 몇이에요? 답은 0.8인데 일단 시간 없으시면 바로 가시도록 하고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어드미턴스의 개념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유도성 서스턴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어드미턴스 분의 G가 돼요. 근데 이걸 풀어 쓰게 되면은 정리하고 나면 뭐가 남냐면 R분의 Z가 나와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컨덕턴스 구하고 서스텐스 구하는 거죠. 4분의 1, 3분의 1 어드미턴스 구하면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컨덕턴스의 제곱 3분의 1 그래서 결국은 5분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 뭐 며칠 안 남았고 또 몇 시간 안 남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요것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전기론 100문제 중에 10문제 81번부터 90번까지 최대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LC 병렬에서 어디미턴스와 임피던스를 아시나요? Z로 표현하고 Y로 표현하죠. 네, 그래서 역수의 관계라는 거 Z분의 1이 어디미턴스다. 병렬회로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도 자체는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키로프의 전류 법칙 IR과 IC 저항과 콘덴서율은 전류를 가지고 구하는데 여기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미턴스 곱하기 V가 되죠.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가 어디미턴스가 되는데 이 어디미턴스의 역수가 뭐예요? 바로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를 크기만 구하니까 어떻게 뉴트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인데 2파이 XC가 어떻게 돼요? 2파이 F C분의 1이죠. 그래서 역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파이 F C분의 1이다. 그래서 돼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바로 몇 번으로 가야 돼요? 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임피던스, 어디미턴스 개념을 아시고 공식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병렬회로에서 역류를 하시나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병렬이 좀 직렬보다 항상 좀 복잡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풀고 나면 바로 가셔야 돼요. 1번으로 바로 가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원리는 어떻게 돼요? 병렬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어디미턴스, 컨덕턴스, 서셉턴스인데 뭐예요? C이기 때문에 오메가 C가 바로 되는 거죠. 역수치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미턴스분의 컨덕턴스 되기 때문에 크기만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뉴트 R분의 1 제곱 플러스 XC분의 1 제곱 R분의 1인데 이거를 뉴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제곱을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XC 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XC 제곱 플러스 R 제곱분의 1이 되죠. 맞죠? 그래서 곱해버리면 이거를 뒤집어 엎어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R 제곱분의 XC의 제곱인데 루트를 벗기면 어떻게 돼요? 루트 R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X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결국은 병렬회로 하면 1번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한 번만 해보시고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바로 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병렬회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느냐? R, XL, R. 그냥 더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뭐가 붙어 있어요? J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복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J 플러스 8이 되니까 크기는 어떻게 돼요? Z1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10과 10이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5로 되겠죠. 그래서 푸는 방식은 이제 마찬가지로 6 플러스 J 8 크기 10 그리고 A와 Y가 병렬이기 때문에 더한 놈은 대 곱한 놈 더한 놈분의 곱한 놈을 해서 5 바로 갑니다. 내일 모레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렬공진의 최대가 되는 것은 뭐냐? 직렬공진회로 아시나요? 직렬공진에서는 Z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란 얘기는 반대로 I는 Z분의 V니까 뭐예요? 뭐가 제일 커진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제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최소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최대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직렬회로의 공진입니다. 바로 2파 2루트 L C분의 1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직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Z는 R 플러스 JXL 마이너스 XC에서 얘가 0이 되는 조건을 찾고 여기에서 오메가를 찾는 거죠. 오메가에서 그 다음에 F를 찾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오메가 유도성 리액턴스가 용량을
니에트가 똑같다. 그래서 오메가가 뭐가 돼 있어요? 2파이 F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F만 찾아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여기서 바로 가는 거죠.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다. 오메가는 LC 루트분의 1이고 2파이 F가 숨겨져 있으니까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래서 뭐예요? 바로 가는 겁니다. 자, 바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때에 따라서는 자격증 시험도 암기가 필요하다. 특히 86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책을 다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A4 한 장은 됩니다. 그래서 바로 CR도 안 먹힌다. 바로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의 기능사 기출문제 꼭 나왔는데 공진주파수 이 공식과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내일 모레 시험 보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하고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거 유도하시다 보면 하다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병렬회로에서 공진을 아시나요? 이제 반대로 뭐예요? 병렬회로에서 공진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 아까 쯤에 직렬에서는 뭐 있어요? 임피던스가 최소였어요. 그러면 직렬에서는 그랬어요. 병렬에서는 뭐예요? 어드미턴스가 최소란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답은 1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흐름만 하시면 돼요. 병렬 공진에서는 어드미턴스가 최소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최대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가 된다는 거. 답은 임피던스. 그 다음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에서 극좌표와 복소수 빠졌습니다.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점을 찍게 되면 실호값을 나타내고 세타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복소수 Z는 이꼬르 AJ 플러스 B, A 플러스 JB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도 풀 줄 알아야 되겠지만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50V 플러스 A6 전류가 흘렀다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I는 Z분의 V죠. 그러니까 Z는 몇 분의 뭐예요? I분의 V죠. 문제는 I가 뭐예요? 복소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수학에서 나오는 켤레 복소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8 플러스 J6분의 50인데 얘가 분모 유리를 통해서 마이너스 J6, 마이너스 J6 풀어주게 되면 4 마이너스 J3 마찬가지 이렇게 풀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극좌표로 해도 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답은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J3이요. 자, 그 다음에 89번 유효전력 공식을 아시나요? 유효전력은 P는 이꼬르 VI 코사인 세타의 와트가 되고 순수 저항만의 회로이기 때문에 R분의 V제곱이라는 이 공식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풀 수도 있고 2번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V인데 최대값이 나기 때문에 뭘 찾아야 돼요? 실효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 여기에 V는 실효값, I도 실효값이라는 거. 그래서 실효값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효값을 먼저 풀어주게 되면 85가 나오고 I는 4.25가 나오고 저항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0이기 때문에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로 교환하게 되면 360이 약 나오는 거고 또 이렇게 풀게 되면 어때요? R분의 V 제곱이니까 R분의 V 제곱인데 실효값이기 때문에 20분의 120 나누기 루트 2 제곱. 그래서 이 계산식에 하면 360이 나온다는 얘기죠. 꼭 계산기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90번. 자, 교류회로에서 유효전력의 P, 무효전력의 PR, P상이라면 전력의 직각상행선도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축에 있는 게 유효전력, 허수축에 있는 게 무효전력. 이러는 각의 세타가 이고 이상차가 되죠. 그 다음에 PA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C자를 써야 되죠.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반 특히 토요일날 시험 볼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적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전기론 100문제 91번부터 100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전력과 유효전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상과 삼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단상입니다. 공식은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식에는 직각상에 그려야 되는데 P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인데
삼상은 루트 3이 들어갑니다. vi 코사인 세타 유죠. vi 사인 세타 무효예요. 단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vi 코사인 세타의 전압 전류 위상차 45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AI로 계산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45도 계산해주고 P는 있고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답은 2330이 되겠습니다. 자, 무효율과 무효전력률, 이제 기능사에서는 무효율 사인 세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아느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사인 세타를.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얘가 유효전력이고 그 다음에 전압 전류 곱하기 전압이 뭐예요? P상전력. 그래서 보통 PA, PR 이렇게 하는데 AI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놨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P상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1200 VA 그리고 역률은 계산했더니 0.83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계산식에 의해서 0.533이니까 약 55%.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PA, P, PR 세타 값을 찾은 다음에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에서만이 소비전력, 유효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항과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저항에서 발생되는 것의 발소 소비전력인데 먼저 여기서 Z를 구할 수 있겠죠. Z는 몇이에요? 6 플러스 A 8이니까 크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 크기는 10분의 100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I제곱 R도 있다는 거. R분의 V제곱도 있습니다. 그래서 Z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A를 구했으면 어떻게 돼요? I제곱 R에 의해서 600W 또는 마찬가지로 Z의 크기를 10을 구한 다음에 10A I제곱 R. 그래서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발생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콘덴사가 하나 다 붙었는데 여기서 소비전력, 유효전력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이 저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렬이니까 전압이 똑같이 걸리니까 콘덴사나 R과 L 직렬회로에 여기도 전압이 똑같이 걸리니까 IR을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IR을. 그러니까 6 여기를 만약에 R을 직렬을 해서 임피던스라고 하면 R 플러스 JXL이니까 어떻게 돼요? 6 플러스 J8이니까 Z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10이 되니까 이거 뭐예요? 10분의 100이니까 어떻게 돼요? 10A 되겠죠? 결국은 앞에 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콘덴서가 있어서 쫄지 마시고 소비되는 것은 저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IR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IR을 구했더니 10이다. 그래서 I제곱 R 마찬가지 600.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는 코일과 콘덴서에는 소비전력이 없다. 저항만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소비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15옴 10A I제곱 R 600W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 환영 결선인데 전원축과 부하측이 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좀 혼동이 오겠지만 어쨌든 전원축과 부하측의 Y 결선, 델타 결선 모두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델타 결선 시죠. 그래서 모양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부하가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부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전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하로 표시했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렇게 전원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뭐예요? VP가 되는 거고 여기가 VL 상전압 선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 뭐예요? 선전류 전원에 따라서 이제 전류 나가는 방향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 그래서 VL, VP가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딱 봐보세요. 키로프 법칙으로 생각해도 들어오는 게 이쪽에 나가면 나가는 게 이쪽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가장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루트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IL은 루트 3 IP 그러니까 상전류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은 선간전류가 된다. 선전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를 표기할 줄 알아야 돼요. VL, VP, IL, IP
그래서 L은 선간전압, 선전류, P는 상.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의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알아야 되는데 이 200V가 사실은 이 저항의 상전압이 된다는 게 이제 보여야 돼요. 델타 결선이죠. 그러니까 25ohm에 200V가 그대로 걸린다. 그럼 여기에 뭘 구할 수 있어요? 전류 IP를 구할 수 있겠죠. IP. 상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선전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IP만 구하면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IP는 어떻게 돼요? 200V 그대로 넣으니까 IP는 20분의 200이니까 어떻게 돼요? 10A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IP를 구했죠. IL을 구해야 되잖아요. 선전류.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한 거.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델타 모양과 Y 모양인데 제가 Y 모양을 안 넣어놨어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델타 위주로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델타를 잘 보시면 돼요. 델타 상전압과 선간전압 같다는 거. IP를 먼저 구하고 10A. 그래서 루트 3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봤을 때 25ohm에 200V가 인가된다는 걸 아시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자, 델타죠. 부하와 전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가되는 200V, Z가 3J4였을 때 IP가 얼마냐?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V, 여기도 200V가 그대로 걸리겠죠. 그리고 Z,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J4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에 전류 IP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3 플러스 J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요? 3J4니까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3, 4, 5로 가죠. 5분의 200이니까 어떻게 돼요? 40인데 40으로 끝나면 안 된다겠죠? 아, 40은 맞네요. 만약에 선전류를 모르면 49번 루트 3 42가 되겠죠. 루트 3 곱하는 게 기겠죠. 답은 40A. 마찬가지예요. 임피던스 구하고 각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갔기 때문에 바로 가서 40A. 자, 사인파와 비사인파를 아시나요? 사인파는 우리가 항상 교류 사인파를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제가 이쁘게 그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인 모양으로 그린 것이 사인파고 또는 한자로는 정연파, 활 모양에 바르게 돼 있다. 비사인파는 얘가 아닌 게 다 비사인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형파, 삼각파, 뭐 찌그러진 거, 톱니파 이것들이 모두 사인파가 아닌 거, 그래 비사인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비사인파는 직류분, 기본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인파를 얘기합니다. 사인파, 고조, 찌그러진 거, 합쳐진 걸 말해요.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비사인파의 시료값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인파. 일반적인 정연파죠.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비사인파가 되는데 20, 그 다음에 3오메가이기 때문에 3고조파인데 이 시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V는 이꼬르 루트 V1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으로 하게 되니까 얘 10이 뭐예요?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으로 바꿔되니까 10 나누기 루트 2니까 7 나오는 거고 약 7이 나오나요?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내, 두 한내. 그 다음에 V3, 3고조파 20을 루트 3에 12. 그래서 루트 씌우면은 15.8. 마찬가지 10오메가 T의 시료값 루트 2로 나눠졌고, 이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20 나누기 루트 2.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15.8. 자, 마지막입니다. 파고율과 파형률인데 여기서는 파형률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파를 가지고 최대값은 최대값 꼭지, 그 다음에 시료값은 루트 2분의 뭐예요? 루트 2분의 VM이죠. 평균값은 뭐예요? 파이분의 2 VM이죠. 0.707 곱하기 VM이고 여기는 0.637 곱하기 VM이니까 순서가 최대값, 그 다음에 시료값,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최대값 나누기 시료값이 파고율이고 시료값 나누기 평균값이 파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보러 갈 때 통째로 외우시고 시험은 뭐예요? 파형률이죠. 평균값분의 뭐예요? 시료값. 그래서 파형률은 시료값분의 평균값. 이 그림을 한번 그리시고 암기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하라고 하면 1.12 나오는데 중요한 건 공식만 물어봤습니다.